한국과 각종 방산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호주 당국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며 한국으로 대거 방산 발주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호주 당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몽리를 부리면서 호주도 미국과 동맹이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은 호주와 50조 원 핵잠 계약을 체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캐나다 같은 최고 동맹을 내치고 유럽도 무시한 데다가 호주 역시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주요 출품에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서 결국 미국의 핵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과연 제 시간에 호주의 핵잠을 건조해서 넘겨줄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호주에 다양한 제안을 해왔던 한국을 언급하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합류와 같은 제안은 물론이고 잠수함 발주 같은 일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 한국 당국도 호주의 재래식 잠수함을 제안하고 호위함 사업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 논의되었던 이런 사안이 지금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나온 반응은 호주를 놀라게 했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금주 한국과 호주 국방은 호주 멜버른에서 관련 회의를 가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측에서는 오커스 필러 1과 2 분야 중에서 양자 컴퓨팅, AI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를 개발하는 필러 2 분야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 요구하면서 한국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안보 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이며 한국의 기술 수준은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 기회에 한국의 앞선 방산 기술을 공유받고 싶다는 취지를 보입니다. 오커스는 2021년 미국, 호주, 영국이 결성한 안보 동맹 체제로 태평양 지역의 중국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커스 필러 1 같은 경우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철저히 오커스 국가만 관련되며 한국은 이 선에서 호주와 함께 다양한 방산 기술 협력을 주고받자는 게 그 골자입니다. 오커스 협력 체제가 프랑스 뒤통수를 때릴 정도로 강력한 협력체인데 호주가 왜 한국과 같이 가자고 한지 궁금한데요. 호주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그간 한국이 미국과 호주만을 대상으로 국방장관급 회의를 하고 있고 이는 호주에서 한국의 방산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영연방에서 호주가 가장 한국의 방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려 했기 때문이고 실제 호주는 공군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방산 수입을 했거나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논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멀리하기와 호주의 관세 폭탄 등이 어우러지며 유럽이 F-35를 구매 취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호주 역시 미국 핵잠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방산에 협력을 했던 한국이 떠오르게 된 외교적 맥락도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관련이 깊은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의 핵심 사안이라 한국은 반드시 호주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요. 한국은 호주에서 천연가스 LNG를 비롯해서 다양한 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도 있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도 천연가스를 비롯해 다양한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겨울 호주 정부는 호주 북부 바로사 해상에 가스전을 SK가 시추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호주 현지 원주민의 반대로 1년 넘게 중단된 사업이지만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드릴쉽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노하우가 호주에 접목이 되니 도움이 되는 게 당연하죠. 또한 해상 시추 이후에 한국에서 바로 이것을 실어 나르는 것도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SK E&S의 경우 관련 사업에 무려 1조 5천억 원을 10년 이상 투자했고 호주는 이를 환영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발 LNG 위기로 인해서 당장 수입 라인을 확보해야 하는 국면이고 호주 역시 자원 개발과 지역사회 국가의 개발을 위해 한국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LNG 사업 같은 경우 2025년부터 500만 톤 수입량이 비어버린 한국이 훨씬 더 간절했고 반드시 호주의 바로사 해상 LNG 시추는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였기에 도움을 받았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호주 측에서 한국의 방산 관련 기술을 공유하자며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오커스 가입 문제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득실이 다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고 한국의 방산 수출 체계를 카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미국, 호주와 함께 본격적으로 방산 개발을 서두르고 한국을 역전하려고 하죠. 따라서 오커스 필러 2에 가입 시 이러한 한국의 방산 체계가 더욱 기술과 함께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한국은 을의 위치에 있으므로 기술만 노출되고 얻는 소득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호주 입장에서는 한국과 여러가지 보완적 관계임을 강조하며 한국 방산 기술을 원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혀 뜻밖의 반응이 나오는데 호주 당국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호주의 이러한 방산 기술 공유에 반응이 다소 좋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스탈 호주 조선소 인수 문제에서 호주가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스탈은 호주에서 함정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을 한화에서 약 1조 원가량 들여 인수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사계에서는 그럴 만한 내용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화는 호주에 K9을 납품하기도 했고 레드백을 수주해 공장까지 지어주기로 하는 등 호주의 방산과 가장 밀접한 국내 방산 대기업이며 여기에는 미국도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호주의 오스탈에서 배를 건조하게 되면 현재 모자라는 함정을 확대 생산할 수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으로 세력을 뻗어나가려 하는 중국에 대해 경계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오커스를 구상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에서는 해군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국가는 핵잠 건조를 합의했으며 태평양에 절대 중국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선 호주의 오스탈 조선을 1조 원이나 들여 인수하는 그러한 상황 자체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호주의 함정은 물론이고 미국의 함정이 호주에서 수리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함정들은 수백 대 이상 관리와 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한국과 일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의 이유가 있으며 미국 내 존스법 등으로 쉽게 타협점을 미국 정부에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이브아이즈이자 오커스 멤버인 호주의 조선소에서 하면 좀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방공시설도 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과 가까우니 호주의 조선소에서 일해준다면 더 좋다는 겁니다. 하나오션 측도 멀리 내다보는 입장에서 호주의 오스탈이 좋은 회사가 아님에도 인수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 함정의 수요와 더불어 앞으로 미국과 호주 등에 납품할 선박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주 내에서는 여전히 한화의 오스탈 인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주 내의 강성 노조도 문제이며 여기에 결국에는 한화를 다소 농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화가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오스탈을 비싸게 인수하는데도 거부한 상황인데 이는 좀 더 한화에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는 심산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에서 호주의 조선소를 적극 인수하라고 권유한다는데 이 역시도 탐탁치 않은 면이 있는데 미국의 함정을 보수한다고 막상 주는 물량이 매우 적거나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아쉬운 것은 미국과 호주인데 굳이 프리미엄까지 줘야 하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것도 호주 현지 노동자 채용, 오스탈 조선소의 유지 보수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므로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화는 오스탈 조선소 인수가 물거품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이와 관련하여 오스탈은 전례 없는 입장을 고수하며 하나와의 협의에 비협조적이었다라며 실사 이전에 $500만 수수료를 선납하고 미국 또는 호주의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한화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주장을 했다라면서 협상 중단을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이 나온 호주에서 또다시 호주와 상생의 협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또한 히토리 문제에서 한국에 보여준 호주의 태도는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국내 현대 엔지니어링 등 대기업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주 더보 지역의 광산에 수백억을 투자했고 이는 호주의 히토류 자원을 수입하고 시공하기 위한 사전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중국의 히토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국의 광산 개발에 적극적이었으며 한국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지원하면서 호주 광산 시공,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했죠. 이 사업을 주관하는 호주 ASM은 1차에서는 투자를 많이 한 한국을 유력한 사업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언론 등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갑자기 개입해 호주가 자세를 바꿨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히토류 패권을 미국이 다시 가져가기 위해 전세계 히토류에 개입 중이며 영연방이자 미국의 오커스 파트너인 호주 지역에 $6억 투자하기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결국 호주는 미국의 돈 공세에 한국과의 1차 협력은 온데간데 없이 미국으로 기울었으며 한국은 거액의 1차 투자 금액만 날리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는 손해도 손해지만 당장의 히토류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된 상황이며 레드백 공장을 지어 현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호주의 국방에 기여한 효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재발등을 찍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슷한 과정을 호주에서는 레드백 사태에서 보여준 바 있으며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호주는 한국의 레드백을 10조 원가량 발주하기로 해놓고 3조 원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만 진행될 물량인데 그 이후 추가가 없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사업이 되며 사실상 한국에서는 공장 지어주고 기술만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는 호주군이 한국의 장갑차 450대를 130대가량으로 축소한다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됐고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30문가량으로 축소돼 사실상 사업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10조 원 매출에서 7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겨우 2, 3조 원 매출로 대폭 감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대로 한화는 현지 진롱시 공장을 비롯해 K9 자주포나 장갑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K방사는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불리한 점이 생겨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핵심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전차 생산 프로세스 노하우가 현재 공개되기도 하며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자본만 수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큰 손해가 예상되기도 하는 지점이죠. 그러나 호주는 K9 자주포마저 대거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이번 우크라전에서 효과적인 활약을 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뒤지지 않는 천무 등의 다연장 로켓포가 하이마스보다 가성비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러한 정황에서 느껴지는 호주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현재 공장까지 지어주며 고용 문제까지 해결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고 결국에는 정치와 외교셈법 가운데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을 택한다면 수출도 동시에 할 수 있어 적자가 감소할 것이지만 뒤통수를 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호주의 장갑차와 자주포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년간 공을 들여온 곳은 물론이고 한화 등 현재 쏟아부은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를 한순간에 너무 쉽게 날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빅토리아 진롱시에서 K9 자주포 30문을 생산해봤자 기술 유출만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은 전차 생산 프로세스만 공개하는 셈이고 호주는 적은 돈으로 기술만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일부 채널에서는 이제 호주 방산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호주가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다고 해도 그 진심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호주가 오커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한국 방산 기술을 가져가려는 건 환영 못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자원과 같은 분야는 협력하면서 방산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